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아침 임영웅님의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 일요일을 맞이하면서 역시나 많은 분들이 극장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만 관객 돌파! 쾌거 소식이 바로 어제 날짜로 쏟아지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극장가를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임영웅 콘서트 영화 20만 돌파. 나도 몰래 보고 왔다. 나도 눈물이 쏙 빠졌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잘 기억나시죠? 근데 임영웅님이 이때 제가 어제 사진에서도 공개를 해드렸지만 임영웅님이 항상 뭘 챙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건행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건강을 챙기라고 했죠? 근데 재밌는 건 임영웅님이 자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건강검진이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지만 임영웅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만 놔두질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건강은 직접 챙겨야 한다. 건강검진 꼭 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밑에 보니까 지금 SNS에서 떠돌고 있는 이 콘서트 때 이 영상이 많은 팬분들에게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때 임영웅님이 콘서트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뻔하고 누구나 하는 말인 건행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보다 좋은 말이 없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은 누가 챙겨주지 않아요. 항상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항상 건강을 생각하고 실천하시고 행복을 생각하고 실천하시고 그래야 항상 건행하실 수 있습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건행을 항상 생생하게 꿈꾸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임영웅님이 콘서트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금 이 멘트가 회자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뭐라고 했죠? 건강은 직접 챙겨야 한다. 콘서트 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은 아마 저 말을 보자마자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임영웅님이 건행이라는 말을 무명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정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건행이라는 인사보다도 이 건강하고 행복하셔라라는 이야기를 각종 무대와 각종 행사장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했던 영웅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행 인사로 번졌고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독특한 손 인사까지 생겨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영웅님이 그때도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건강과 행복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챙겨주지 않는다. 스스로 챙겨야 한다. 임영웅님조차도 매일 헬스를 하고 매일 러닝을 하고 또 가끔 축구를 하면서 건강관리를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이 성대도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성대도 막 쓰다 보면은 소시처럼 이렇게 엉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은 성대가 타고나기도 했겠지만 이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건강과 행복이라는 것은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 챙겨야만 한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라는 이 꿈의 힘을, 꿈의 가치를 임영웅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시 역시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항상 직원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내가 목표를 가지고 꿈꾸지 않으면 결코 도달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매일 반복해서 매일 되뇌이다 보면 언젠간 그 꿈에 도달하게 된다. 근데 임영웅님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빠르고 완벽하게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시가 이게 가수로서 뿐만이 아니라 같은 남자로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임영웅이라는 사람에게 흠뻑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자 자수성가의 메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임영웅님을 롤모델로 하는 수많은 무명 가수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시민들 사이에서도 임영웅이라는 한 사람의 성공 신화를 눈여겨보면서 그를 멘토로서 롤모델로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영웅님이 어제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핵심 맥락은 내 스스로 챙겨야 하며 나아가선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 이론을 임영웅님이 직접 입증해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가수로서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공신화라고 저는 항상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말했던 이야기들이 대중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는 걸 제가 딱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송지효, 김숙, 송은이, 송가인, 임영웅, 브레이브걸스 등등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글이 올라온 겁니다. 뭐라고 적혀있냐? 이 유명한 사람들 모두 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빵 떴다. 그 전에도 본인의 커리어를 열심히 달려오며 쌓여왔기 때문에 빛을 낸 거지만 그래도 무명 시절이 20대 내내 있었을 동안 그 멘탈을 이겨내고 저렇게 30대 때 성공한 게 대단한 것 같다. 심지어 저 사람들 세대의 20대면 우리보다 더 나이 압박이 심했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대 여성분들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뭐 많은 연예인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겁니다. 특히 임영웅님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죠. 20대 때는 힘든 무명 시절을 겪었지만 결국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의 무명 시절이 결국 30대에 오면서 빛을 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20대는요. 지금 요즘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나이에 대한 압박이 심했을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게는 10년 정도의 터울이 있는 거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20대 초반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0대 초반의 세월은 또 엄청나게 시대적인 배경의 차이가 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요즘 20대가 정말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MZ세대에서 알파 세대, 제가 말씀드렸던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 밑에 Z세대와 알파 세대로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데 20대에서 20대들의 많은 학생 나이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기본 시급을 받으면서 내 아파트를, 내 집을 마련한다라는 건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냥 내 몸 하나 건사하면서 사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많은 20대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오마카세라는 이 문화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요즘 사회적으로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오마카세가 뭐냐면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요렇게 소고기를 초밥처럼 먹거나 아니면 스시집을 가거나 쉽게 말해서 오마카세라는 뜻이 이 주방장이 직접 조리해서 바로바로 내주는 그런 음식점의 형태를 오마카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의 젊은 층에서는 이런 스시보다는 이런 소고기 한우 오마카세를 가는 게 굉장히 유행이라고 해요. 내가 내일 당장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오늘을 내가 신나게 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달 벌었던 월급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공유하면서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 최면을 걸면서 또 착실하게 일을 하면 돈을 모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미래 없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나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과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임영웅님 하면은 무엇이 가장 떠오르시죠? 바로 버스킹입니다. 이 풋풋하고 어렸던 시절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았고 심지어 한강만이 아니라 홍대에서 노래 부를 때도 이 사람들이 나를 과연 알아볼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이 버스킹이 지금은 슈퍼스타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튼튼하고 탄탄한 내실을 다지는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정말 대외적으로 많은 대중들에게도 엄청나게 공개되어 있어요. 요즘 20대들에게 임영웅이라는 가수에 대해 물어보면 다른 건 잘 몰라도 굉장히 무명 시절을 겪었는데 엄청나게 성공한 가수가 되었다. 방탄소년단과 직접 경쟁을 하는 가수라고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임영웅이라는 이 청년의 성공 신화가 불과 10년 사이에 텀이 있긴 하지만 나름 최근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롤모델로 많이 삼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팬튜버를 시작하던 1주년 차쯤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임영웅 가수를 보고 임영웅 했다. 임영웅처럼 됐네. 이런 뭔가 독특한 이야기가 나올 거다. 임영웅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트롯 가수가 아니라 성공의 아이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하지만 임영웅님 역시 이렇게 힘겨웠던 시기를 아까 뭐라 그랬죠?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 모토로서 이 힘들었던 시기를 버텨왔기 때문에 뭐 편법을 쓴다던가 불법적인 걸 쓴다던가 또는 남을 깔아뭉갠다던가 뭔가 범법 행위를 한다던가 그런 건 없이 정말 자신의 내실을 다지면서 묵묵히 하지만 속으로는 그 열정을 불태우며 생생하게 꿈꾸며 그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지금의 엄청난 쾌거가 달성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일반 대중들도 어떻죠? 다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글들이 실제로 쏟아지고 있죠. 자, 나아가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임영웅님의 이 영화 무비 20만 관객 돌파가 영화계에서도 굉장한 쾌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일본 문화 전성기라는 호명의 변화, 그 뒤에 놓인 문화에 대한 게으른 시선. 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일본 문화라는 게 굉장히 조금 거의 사장되고 있었어요. 근데 대체 누가 이런 날이 오리라 생각을 했었을까라면서 스즈메의 문단속이 한국 영화계를 완전 강타하면서 집권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음악에서도 이제 다시 지금의 10대, 20대의 젊은 청소년들이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이 듣게 되면서 다시 일본 문화가 솟아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쭉 내려보니 이 일본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지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 문화 몰락론에서 순식간에 일본 문화 전성기로 시선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음악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 저도 사실 본 영화입니다. 이게 워낙 제 학창시절에는 굉장히 좀 열정 만화였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수십 년 전이란 말이죠. 사실 요즘 세대가 이것을 보고 열광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좀 세대 차이가 있을 텐데 이게 10대, 20대들에게도 굉장히 열풍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관객이 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매니악한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 차이점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주된 근원을 팬덤이 강하다라는 것에 한정하여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본 작품의 인기가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었던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그리고 가수 임영웅의 공연을 기록한 I'm Here to Final의 인기와 비슷하다라는 점에서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MZ세대 같은 것으로 맞추기에 말이 왜 이렇게 꼬이죠? MZ세대로만 맞추기에는 좀 이 시선이 뭔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든가 슬램덩크나 이런 것들은 지금 대중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관객 수를 끌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명백히 팬덤 위주로 관람이 이루어졌을 방탄소년단과 임영웅의 작품과는 다르게 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와 스즈메의 문단속이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기록했다라는 건 대중적인 흥행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 MZ세대 등으로 두드러지는 인기를 지적하는 것은 사실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대에 관계없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 자체가 일본 문화가 다시 한국에 꽃피워지고 있는 현상으로 지금 문화계에선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뭐 반일 감정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 이전에 사실 영화계에서는 굉장히 우울할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팬덤 위주로 관람이 이루어졌을 임영웅님의 이 영화와 방탄소년단의 영화가 함께 동일선상에서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팬덤의 파워만으로도 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엄청난 지금 이 순위를 방어하고 있다라는 거. 결국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일본 음악까지도 한국의 이 문화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음악계건 영화계건 방어가 가능한 것이 전 세계 최고 탑 아이돌인 방탄소년단과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음악과 영화로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임영웅님의 파워가 어떻습니까?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다. 막강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임영웅이라는 존재가 국가에 있어서는 국보급이지 않겠습니까? 방탄소년단도 국보급 아이돌이란 이야기가 있어요. 군대까지 면제해줘야 된다.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임영웅 님도 이제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처럼 국가를 빛낼 수 있는 또 다른 차세대 슈퍼스타가 몇 없어요. 물론 최근 걸그룹으로서 뉴진스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도 아이돌 분야에 국한적입니다. 지금 뉴진스가 영화를 개봉한다 해서 방탄소년단과 임영웅님만큼의 엄청난 관객수를 모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대다수가 MZ세대들에게 막강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했고 나아가서는 다루고 있는 음악의 장르조차 이제는 트롯 가수에서 끝났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다장르로 넘어가 대세적인 K-팝 음악까지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의 흐름 자체가 이런 일본 문화를 방어할 수 있는 한국의 국보급 스타라는 겁니다. 이런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겠죠. 자, 그런 와중에 재미있는 장면까지 지금 대중들에게서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이때 요 말 기억나세요? 나중에 저 4만 명 콘서트장 오픈했는데 2만 8천 명만 들어오기만 해봐. 바로 이 반존대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임영웅님의 매력이죠. 예전에 진지는 드셨어? 라고 했던 이 뽕숭악당의 반존대 기억나십니까? 이거 일부러 웃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임영웅님이 매너가 없고 예의가 없어서 저런 말을 할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저런 매력조차가 일반 대중들에게도 너무나 재미있다. 그러면서 일단 콘서트를 열어보기나 해봐요. 영웅씨 제발 주제 파악을 하세요. 일단 열어주세요. 나도 효도라는 걸 해보고 싶다. 잠실 주경기장에서 일주일도 가능한 사람이 무슨 소리십니까? 일단 열어봐요. 나도 효도 좀 해보자.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자. 말이 됩니까? 영웅씨는 본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몰라? 일단 콘서트를 열고 말해. 엄마 내가 꼭 보내줄게. 선생님, 일단 콘서트를 열고 말씀하십시오.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호남 평야에서 해도 사람들 발 디딜 틈이 없을 거라고. 임영웅 씨, 자꾸 이런 식으로 굴면 전 불륜용가 돼요. 댓글들 너무 웃긴다. 주경기장에서 언제 콘서트를 연다고? 임영웅 씨, 주적 파악을 좀 하시라니까 효도 좀 하게 해주세요. 난리 났습니다. 얼마 전에 봤던 게 대기 인원 30만 명이 넘었는데 무슨 2만 8천 명 소리를 하고 있냐? 4만 명을 어디다 써냐? 4만 명 푼다고 4만 명을 누구 코에 붙이냐? 지금 수십만 명을 모집할 수 있는 잠실 주경기장, 잠실 주경기장도 수십만 명 모집이 어렵죠. 하지만 4만 명 정도를 모아가지고는 택도 없다. 네. 택도 없다. 한국인만 콘서트를 원하는 줄 아나 봐.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지금 LA 콘서트와 임영웅님의 영화가 이제 미국에서도 개봉을 하는 마당에 이제 글로벌 팬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호년평야에서 헬기 타고 경연해줘라. 볼 때마다 매력 쩐다. 당신 임영웅이라고 제발 콘서트 좀 열어줘. 28만 명도 될 건데 무슨 소리냐. 일단 열어줘라. 아직도 자신이 무슨 급인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임영웅님의 급은요, 몇만 명 콘서트로는 택도 없다라는 이 반응이 와 이렇게 많습니다. 쭉 눈에 들어오시죠? 우리 시어머니 자리도 한 자리 주세요. 효도하고 싶어요. 주제 파악 좀 해. 콘서트 좀 열고 말해주세요. 아직도 파악 못한 듯.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향력이 또 어디 가겠습니까? 유튜브에서도 터지고 있는 거죠. 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이렇게 한 밴드분들이 또 이렇게 연주를 하신 의미 있는 영상을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비록 조회수는 100회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모습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가수의 노래를 불러주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임영웅님의 노래가 단순히 트롯곡이 아니기에 이렇게 작은 밴드 모임 분들도 임영웅님의 노래를 연주하고 노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렇게 의미 있는 영상은요, 조회수가 100회씩 나오는데 이놈의 가짜 뉴스는요, 조회수가 24만회나 나왔습니다. 이게 불과 10시간 전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와, 이건 해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뉴스 기사에 나와서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비판을 당했고, 제가 그렇게 가짜뉴스 보면 안 된다,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24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짜뉴스 던질 때마다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이 가짜뉴스 하는 유튜버들이 그만두겠냐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가짜뉴스 제목들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절대 베트남 유튜버가 만들 수 있는 퀄리티가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 만든 가짜뉴스 채널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소속사에서는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거 이렇게 독버섯처럼 퍼지게 내버려 두면 계속 조회수가 상승될 거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채널들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임영웅님과 홍지훈씨 모두에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 소속사에서 나서서 만약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뉴스 기사 공표를 빵 때려버리면 절대 이런 짓 못합니다. 하지만 신정은 대표님과 임영웅님이 너무 이게 착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빠서 그런지 저도 정확한 내부적 상황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내버려져 있으면 이런 악성적인 가짜뉴스 영상이 유튜브에 계속 번지게 된다라는 거죠.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는 분들이 24만 명이 넘습니다. 10시간밖에 안 됐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며칠 지나잖아요. 또 100만 조회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영상이 좀 근절이 되려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결단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이렇게 많은 여지를 두고 자발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방법은 법적 조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로서 남을 격화시켜서 돈을 버는 행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뭐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인 목적이 없잖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돈을 벌려고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심각한 사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정말 깜짝 놀랄 마지막 내용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인스타에서 제가 발견을 한 건데 이 중국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채널 같아요. 보니까 한국 스타의 이 겉모습만을 보고서 굉장히 쉽게 스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도 사실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꿈을 향해 엄청나게 애썼다. 그러면서 총 5명의 연예인을 꼽았거든요. 보니까는 이렇게 더 보이즈라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도 있고 3위에는 또 이런 배우, 2위에도 몬스타엑스라는 아이돌 그룹, 그리고 1위에는 방탄소년단의 슈가,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쭉 올려보니 놀랍게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진과 함께
이렇게 중국어로 아주 그냥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만 이렇게 해놓으면 트롯이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뭐라고 임영웅님을 얘기한 건데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씨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 거냐? 자, 바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쭉 내려보니 히어로임, 한국 트로트의 자랑,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한 임영웅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가게의 생계를 위해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 화장품, 가구 공장, 월급은 187만 원 정도였다. 요즘 최상의 인기를 끌고 있는 임영웅은 이틀간의 공연으로 예전에 약 1440배인 무려 27억 원을 벌 수 있게 되었다. 야, 정말 뜻깊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이런 롤모델적인 모습들, 성공 신화에 대한 부분을 젊은 20대 층도 굉장히 롤모델로 삼는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중국에서조차 롤모델이 되고 있어요. 가수 임영웅이 쉽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지금의 빛나는 모습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 역시도 생계를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당시 때보다 무려 수천 배에 달하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슈퍼스타로 성장하게 되었다. 힘들었던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엄청난 업적을 달성해내는 슈퍼스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 얘기가 중국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영웅님 이제 LA로 미국 진출을 했어요. 제가 예전부터 중국 시장을 임영웅님이 진출한다면 어마어마할 거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에서조차 임영웅님에 대한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같은 사이트에서도 임영웅님에 대한 정보와 기사가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스타그램에서도 임영웅님에 대하여 이렇게 성공 사례로서 극찬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웅뽕 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 오후 소식에도 마구마구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 곧 만나요.